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린 학생이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딱 도착했는데 하룻밤 딱 자더니 근데 저희가 원래 여름 이 워터루 대학 그 프로그램은 기숙사 프로그램이지만 옛날에는 홈스테이 겨울에 가면 홈스테이 집에 1인 1가정에 1명 배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은 처음이니까 부모를 떨어져서 고2 여학생 2명이에요. 2명 같은 집에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같은 집에 홈스테이를 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래요. 자, 그런데 하룻밤 딱 자고 나더니 한국 가고 싶어요.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잖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엄마가 저한테 바로 아이가 막 한국 오고 싶다 그러는데 엄마 표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 돌려보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터루 지역의 템즈 사립학교 한국지사장 황태숙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 영어 못하는데 괜찮나요?를 가장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서 길 잃어버리면 어떠나요?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을 못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이가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한다면 홈스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는 익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진짜 아예 몰라요 정말. 핸드폰에서 이렇게 찾아서라도 아니면 종이에 써서 Please help me 하고 홈맘한테 나 이거 도와달라 그렇게도 소통을 합니다. 전혀 모른다고 너무 모르고 입을 띄지 못할 아이 같으면 사실은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원래 여름 프로그램은 현지 학교의 클래스에 들어가는 스쿨링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아이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항상 그 프로그램 안에 있고 인솔자로서 또 그 룸에 또 생활관리 하면서 배정되는 남자 기숙사에서는 남학생 이렇게 배정되는 사람이 뭐 완전히 캐나디안 영어만 하는 사람 배정되지 않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관리인을 예를 들어서 워터루 대학의 뭐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가 한국 학생 영어도 가능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그런 학생들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 톡방이 있어요. 아이들이 단체 톡방이 열리면 자기가 뭐 길을 잃었거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다 소통을 해요. 학생들이 여기 출국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모든 학생들이 다 제가 이런 단톡방에 초대가 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만 소통하는 소통방이 따로 있고 부모들만 소통하는 소통방이 따로 있어서 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남겨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니까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곳곳에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래서 100% 로밍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로밍을? 로밍 유심칩 아니고 유심칩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로밍 하게끔 로밍으로? 로밍으로 해서 가져가고 항상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로밍을 켜게끔 물론 아이들이요 게임한다고 그 기가 얼마를 해놓으면 다 쓰는 애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충전하고 해서 액티비티를 나갈 때 항상 핸드폰 제가 이제 버스 같은 데 이렇게 타면 핸드폰 켜세요. 왜냐면 아이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단체 행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조별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0명이다 그러면은 뭐 6명씩 조가 몇 개 나누어지겠죠? 6명씩 나누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조장이 한 분 있어요. 조장이 한 명 있고 5명의 아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 한 조장이랑 요 5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별로 많이 움직여서 또 저희 진행하는 인솔자나 팀장이 이제 보고하게끔 다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인솔자 몇 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캐나다 입국할 때 제일 어렵죠. 아이들이 왜 어려워요? 분실 뭐
이 영어가 안 되니까 아, 그래도 네. 개별적으로 키오스크 하면서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아. 그랬을 때 이제 좀 팀장이 앞에서 자기가 먼저 해보고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다른 아이들 모르는 네. 아이지만 좀 도와주고 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네. 다 입국 수속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입국할 때 아이들 뭐 특별히 영어를 잘하지 않는 경우는 네. 말을 그냥 하지 말고 네. 입학 허가서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입학 허가서를 보여주면서 네. 이 프로그램에 왔다고 얘기하면 네. 많은 부분 쉽게 통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팀이 나누어져요. 네. 대한항공 팀, 에어 캐나다 팀. 아, 그래서 80명이라 하더라도 직항이에요? 네, 직항. 네네네. 예. 왜냐하면 16세 이상 에어 캐나다 팀은 들어올 때 인솔자가 없어요. 갈 때만 인솔자가 있고. 혼자 들어와야 돼요? 네, 괜찮나요? 너무 잘합니다. 얘들 아이들이. 막 토하거나 막 아예 잃어버릴까 없어요, 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 16세 이상 예. 학생은 에어 캐나다로 티켓팅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요. 예. 그러지 않고는 그냥 대한항공 인솔자 있는데 예. 저학년 학생, 중1, 중2 이런 학생들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안내를 하는데 네. 아이들이 그 나갈 때 네. 입학 허가서에 네. 자기 이름란에 빨간 네.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요. 아.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예. 뭐 항공권하고 여권하고 이 입학 허가서 이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가 캐나다 입국을 원한다 하면 네. 거의 이렇게 많은 심사원들이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를 해서 네네네.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네. 출국하실 때는 인솔 선생님 몇 분 정도 가시고, 아. 액티비티 나갔을 때는 몇 분 정도 저희는 계세요? 출국 인솔자는 지금 3명이에요. 세 분이세요? 네, 대한항공 2명, 에어 캐나다 1명.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유학 피플에 등록한 학생도 에어 네. 캐나다 티켓팅을 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뭐 혹시 나는 정말 들어올 때도 어. 못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UM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네, UM 서비스 신청하면 네. 안전하게 승무원이 인솔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네. 많은 비용 들지 않아서 그거 네. 진행해도 괜찮고 그게 네. 항공료에 비해서 네. 싸죠. 심스가 정말 좋은데, 약간 직항이긴 하지만, 열 몇 시간 가다 보니까 아이들 좀 지치지 않나? 또 들어가잖아요, 워터로까지. 그렇지 않아요. 뭐 50분이에요. 50분? 50분 1시간밖에 아니에요. 네. 토론토 공항에 내리면 저희가 네. 그 차가 네. 스쿨버스 네.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아이들 데리고 워터로까지 들어가는데 길이 막히지 않고 바로 가면 50분. 50분? 좀 막히면 1시간. 네. 먼 거리 아니에요. 근데 얘들 막 열 몇 시간, 14시간인가요? 네. 14시간. 13시간. 13시간.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13시간 될 때 있고 14시간 될 때 있고. 네. 바람이 항공기를 밀어주느냐. 맞아요. 네,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1시간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보니까 그렇게 뭐 아이들이 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뭐 자석을 뭐 더럽히거나 이런 애들이 잘 없어요. 아. 네, 잘 타요. 좋네요. 그리고 뭐 영화 뭐 저 같은 경우도 13시간 갈 때마다 거의 잠을 자지 않거든요. 아, 뭐 그렇죠. 애들을 챙겨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네. 도착해서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 일부러.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잠을 많이 자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에 이제 근데 오락하지 않나요, 그때? 컵라면 많이 하죠. 네. 아유, 오락만 하는 애들 아닙니다. 네. 그 네. 비행기에 등을 켜놓고 네. 수학 문제지를 풀고 영어 와우. 원서를 읽고 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훌륭한 아이들이네요. 네, 훌륭한 애들도 많이 훌륭하네요. 있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네. 뭐 음식을 컵라면을 끼니마다 먹는 아이도 있지 않냐 하면 네. 네, 애들 잘 지내요. 비행기 네. 안에서. 그래서 비행기도 좌석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아예 아이들 방에 게이트 해가지고 탑승하기 전에 네. 자기 항공 좌석 번호를 다 카톡에 남기게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식사 때 한 2-3번 정도 네. 아이들을 다 잘 있고 뭐 문제 없나 하면서 제가 기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죠. 네. 일반이가 혼자 있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신데 저기 가 있으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네. 제가 항상 항공 좌석이 네. 제일 후미 55, 56. 네. 저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 올 때 왔다 갔다. 제가 항상 어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네. 티켓을 일찍도 하지만 티켓팅을 그 뒷좌석에. 그러니까 가장 나는 뒷좌석에? 여기에 좌석에 있어. 얘들아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 이렇게 네.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좌석을 티켓팅을 하고 알려주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
자석 에리어 주변에 많이 자녀를 두려고 하고 또 네.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네. 혼자 스스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아이는 뭐 30몇 번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네. 셋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애들이 잘 지내요. 뛰어다니는 애들만 없으면 너무 괜찮아요. 아니 왜 비행기에서 왜 뛸까요? 뛰면 안 되죠? 모르겠어요. 한국에 들어온다고 기분 좋아서 그런지. 네. 캠프 동안 되게 좋은 곳들 많이 가시는데. 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겨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주였기 때문에 네. 7개 명문 대학을 탐방을 합니다. 와, 네. 저 UT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토론토 대 맥길, 오타와 대학, 맥마스터 정말 명문대 7곳을 방문하고 쉐리던까지 네. 방문하고 오케드 이게 디자인 대학 방문 다 하는 곳 대학 탐방이 있고요. 네. 명문대 탐방. 그다음에 4주 프로그램은 네. 명문 프로그램이 짧기 때문에 그래도 6개 대학을 탐방을 합니다. 와, 그것도 많이 나가네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 네.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3마리 토끼 잡는다라고 얘기해요. 네. 뭔가 하면 첫 번째 영어, 캐나디안 방식의 ESL 그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요. 네.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영어 방식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네. 아이들이 느껴요. 네. ESL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갔다 오고 나면 네. 액티비티 탐방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고 내가 어떤 것을 보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네.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있어요. 네네네. 많은 아이들이 팀별로 PT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영어는 되게 입을 막는 영어를 많이 하죠. 그냥 네. 단어를 80개, 100개 외운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인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영어를 네.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A4 용지에 영어를 써서 나와서 네. 발표하면서 읽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ESL 캐나다 방식이 영어 가르치는 방식 학과목이 하이스쿨부터 9학년부터 딱 4과목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4과목의 공부 수업 방식이 바로 네. 저희가 ESL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네네.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서머리하고 그 과제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네. 라이팅을 하고 하는 이런 수업의 형태로 네네.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를 캐나디안 방식의 영어를 가르치는 ESL 수업이 있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체험 탐방. 온타리오 주에서 네. 가장 가봐야 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관이라든가 네. 뭐 캐나다 최고의 그 원더랜드 같은 곳 네.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그 역사 워터루 지역의 역사 네. 워터루 지역이 원래 유럽에 있는 그 메노나이트라 그래서 옛날에 초원의 집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네. 가내 수공업을 하면서 네. 모자 쓰고 저 알아요. 예, 그런 어떤 네. 제이콥 빌리지 마을, 메노나이트 마을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민속촌 같은데 방문. 네. 또 문화체험 중에 저희가 꼭 들리는 양로원 방문이 있습니다. 양로원. 양로원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제가 양로원인데 네. 리타이어 센터. 이게 레벨이 굉장히 높은 네. 키치너에서 가장 럭셔리한 리타이어 센터 가서 제가 가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효를 알게 되고 또 이런 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공경.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리타이어 센터 가서 자기의 장기 자랑을 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럼요. 4주 하는 동안에 리타이어 센터 방문은 마지막 주에 이루어져요. 좋다. 예,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뭐 악기 같은 것도 가지고 와도 되고 그래서 발표를 해요. 너무 자신감을 가져요. 어떤 아이는 이제 뭐 피아노 같은 게 다 있으니까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다 연주를 하게 하고 팀별로. 그래서 정말 저희 프로그램 안에는 그런 어떤 현장을 탐방하는 문화체험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리타이어 센터 예. 방문 너무 어르신들이 네. 기뻐하고 한국에서 온 이렇게 학생들 네. 반가이 마저 하면서 네. 그 문을 아무한테나 오픈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할 수 있는 봉사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 데를 저희가 네. 꼭 방문하고 또 키치는 시청 같은 데 방문이 있어요. 네. 보통 어떤 프로그램은 시청을 가서 바깥에 외관
시청 갔다 왔다라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끝이지만 네. 저희는 항상 저희 프로그램 여름 겨울에 키치너 시청에 방문하는 이유는 시장님과 함께 아이들이 워터루 키치너 시에 관한 얘기를 질문을 하고 그 시장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영어로 답변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모의 그 키치너 시의 시의원들 회의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직접 앉아보고 마이크도 써보고 너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의 그 로망이기도 하죠. 대학의 목표. 맞아요. 미국 아이비리그 투어. 아이비리그 투어도 좋지만 캐나다의 명문대 투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터루 대학은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학에서 저희가 아큐페이트 해가지고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투어를 하면서 이 워터루 대학이 이곳에는 어떤 컬리지가 있고 저기에는 어떤 코업 센터가 있고 구석구석 다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을 탐방을 해서 토론토 대학의 전체 이렇게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요? 영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으로 통역을 중간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국 학생이 설명해 주는 거구나. 네. 좋네요. 한국 학생이 설명하면서 PPT로 자료로서 설명해주고 저희 팀즈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토론토 대학의 엔지니어링 학과, 케미컬 엔지니어링 학과 재학 중인 학생. 1학년하고 3학년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토론토 대학에 어디 갈 건데 투어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토론토 대학에 대한 역사 설명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타와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간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동병원에서 코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나와가지고 또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 배출해내는 학생들이 안 할 때는 학생회의에서 또 한인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두세 명, 보통 4명도 나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충분히 대학에 대한 설명, 맥길 대학도 그렇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탐방이 이번엔 6개가 들어있어요. 재밌겠다. 밀프리드 로리에 대학, 워터루 대학, 맥메스터 대학, 그 다음에 오케드 대학. 이번에는 쉐리던도 애니메이션의 캐나다 1위 대학. 쉐리던에도 저희가 보낸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낸 선배들 아이들이 대부분에 나와가지고 우리 후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여름 프로그램 4주는 정말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이 4주 기간 안에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토요일까지 풀타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되면 지쳐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지만 일요일 날 학생들을 또 관리하는 관리 선생님들이 기숙사에 다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코인을 넣어가면서 자기가 세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릴렉스 타임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저별로 예를 들어서 수영하고 싶은 농구하고 싶은 사람, 축구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 단톡방을 열어서 일요일도 그냥 무료하게 주지 않고 아이들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워터루대 캠퍼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거 빨래는 아이가 직접 하는 건가요? 직접 합니다. 빨래는 왜냐하면 대학생 가르쳐주죠. 대학생들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처럼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홈스테이에서 세탁을 해주잖아요. 다 해줍니다. 하기도 하고 건조기 돌려서 딱 해서 자기 책상 위에 올려주는데 저번 이번에 워터루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탁을 직접 해야 되고 하는 거를 또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 학생부터 목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 학생 문의도 오고 우리 아이는 스스로 코인 세탁 잘할 거예요. 받아주세요 하는 학부모님이 있지만 제가 이제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구나. 그럼 아이들이 주로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하죠. 왜냐하면 빨래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아이가 옷을 빨리 빨아야 된다 하면은 빨래방을 안내를 해주니까 자기가 와카드에 들어있는 비용을 써가면서 빨래를 하죠. 그 용돈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당 100불 정도의 용돈은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어떡합니까?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어머나. 둘이가 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린 학생이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딱 도착했는데 하룻밤 딱 자더니 근데 저희가 원래 여름 이 워터루 대학 그 프로그램은 기숙사 프로그램이지만 옛날에는 홈스테이 겨울에 가면 홈스테이 집에 1인 1가정에 1명 배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은 처음이니까 부모를 떨어져서 고1 여학생 2명이에요. 2명 같은 집에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같은 집에 홈스테이를 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래요. 자, 그런데 하룻밤 딱 자고 나더니 한국 가고 싶어요.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잖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엄마가 저한테 바로 아이가 막 한국 오고 싶다 그러는데 엄마 표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 돌려보내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고 잘 견디게 해주세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님의 편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 둘을 면담을 했죠. 저만 면담하는 게 아니라 현지 대표님과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여학생 둘이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물어봤죠. 그랬더니 외롭다는 거예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학년도 지난 겨울에는 갔었거든요. 근데 6학년도 있고 근데 뭐가 외로워? 엄마 보고 싶대. 아, 처음이지? 했더니 처음이래요. 근데 처음이어서 그렇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너가 가고 싶다고 해도 엄마가 항공을 갈 수 있는 바로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항공으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만 하루만 좀 지내볼래? 제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지금 90%라면은 내일 지나면 80%, 좀 시간이 지나면서 60%, 70% 이렇게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야. 지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알 거야. 저기 봐, 다른 어린 학생들도 너무 재미있어 하잖아. 그리고 아니 6학년 아이도 혼자 홈스테이 하면서 잘 지내는데 같은 방만 다르지. 그러면은 너네 저녁에 잘 때 같이 같은 침대에서 자. 엄마한테 얘기해서 같이 잘 수 있게끔 허락하라고 해줄게 라고 했는데 또 그거는 싫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등교를 하면 제가 오늘은 어땠어? 물어보고 오늘은 몇 프로야?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제가 매일 그 아이들의 근황을 체크하기 시작했죠. 엄마는 절대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라는 부탁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70%.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말에 액티비티 나야가라 폴 갔다 오고 나니까 또 줄어들고 결국은 끝날 될 때까지 너무 잘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잘했네요. 울어요. 며칠 울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 번은 누구나 다 겪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학년이라고 외롭지 않고 뭐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저학년 애들은 오히려 너무 깔깔거리고 잘 지내는데 음식 맛있고 너무 잘 지내는데 이 고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그래서 양쪽 집에 엄마도 막 그냥 약간 멘붕. 아니 둘이 잘 지낼 줄 알아서 친구 따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같은 아는 사이였고 엄마들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같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잘 지내다가 한국에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현지에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말 뭐 제가 뭘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아이들에게 뭐 생리통이 있다, 생리대가 필요하다 다반사입니다. 그때마다 거기서 케어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좀 쉬게 하고 배 아프다 그러면은 또 타이레놀 먹이고 뭐 그런 것게 유학 피플로 콜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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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